오늘은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. 제가 또 질문 5가지를 준비해서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저도 슬슬 차를 사야 되나 싶거든요. 네. 제가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하면 초보 운전이잖아요. 그러면은 초보 운전일 때 꼭 사야 될 물품들이 있을지. 물품들 있죠. 일단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가장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초보 운전 딱지 스티커라고 할 수 있겠는데, 초보 운전 딱지 스티커는 우리나라는 딱히 뭐 정해진 이 규격이나 그게 없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. 정말 뭐 상대 운전자한테 약간 위협을 하는, 협박을 하는 느낌의 주차 스티커도 있는데,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스티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.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미만 초보 운전자들한테는, 혹시 캐로로 보셨나요? 캐로로에 나오는 이제 타마마 뱃돼지를 이제 주차 스티커로 일본에서는 사용을 합니다. 저 그거 본 적 있어요. 일본 가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는 건가요? 그쵸? 1년 미만 운전자에 한해서. 일본 외에도 하는 국가가 있을까요? 일단 영국도 있는데, 영국은 이제 빨간 L마크를 의무적으로 좀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초보 운전임을 법적으로 해놓으면 일반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한국은 이게 법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붙이기가 좀 싫은 의견이 있거든요. 저는. 그쵸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. 이제 보통은 이제 디자인적으로 해칠까봐. 정말 비싼 차를 샀는데 초보 운전 허접해 보이잖아요, 느낌이.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는 초보 운전하면 약간 좀 이렇게 무시하는 맞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초보 운전에 대한 인식, 다 초보 운전이었으면서도 약간 그럼 개인적으로 이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이는 게 맞다 보시나요? 안 붙이는 게 맞다 보시나요? 저는 안 붙였었어요. 뭐 막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겠죠. 저도 별로 나 초보예요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. 약간 오히려 도로에서 도로주행 연수하시는 분들 보면 피해 다니잖아요. 맞아요. 저도 운전면허 이제 도로주행 연습할 때 옆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무섭죠? 네, 무서워요. 아니에요. 이 외의 차량들이 지금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다. 뭐 그럴 수 맞는 있죠. 말이구나. 뭐 그럴 수 있죠. 그래도 많이 사는 물품 중 네, 하나라는 거죠. 네. 이제 초보 운전 스티커 말고 또 뭐 사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사면 좋다는 있는데, 요즘에 워낙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서 차에 이제 옵션들이 이제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. 특히 안전에 관해서 보조 사이드 미러,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 맞죠? 네, 이렇게 사각지대를 비춰주는 보조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, 뭐 이거는 꼭 필수라기보다는 만약에 연식이 좋은 차량을 샀다, 아니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나 BSD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다, 그러면 필요 없겠지만, 어라운드 뷰 이런 네. 거죠. 아까 그런 게 없다면,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? 있으면 좋겠네요. 그래도 뭐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저는 굳이 추천은 안 합니다. 강하게 키우는 편인가요? 그렇기보다 차라리 고개를 돌려요. 차라리. 왜 뭔가 그 번잡한 거 싫어해요. 이게 왜냐면 거울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.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특히 사이드 미러나 생각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시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. 또 다른 물품들이 있을까요? 뭐 일단 당연히 블랙박스는 기본이고요. 제가 봤을 땐 블랙박스가 제일 첫 번째고요. 맞네요. 네, 왜냐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판별을 잘해줄 수 있는 장치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단말기라던가, 차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내비게이션이 차 자체에 없다,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다, 그럼 이제 휴대폰 거치대, 요즘에는 워낙 이제 제조사에서 나온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지만 중고차로 샀을 때 아직까지 뭐 예를 들면 진이라던가 사제 내비게이션들이 매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매번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, 물론 되는 모델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비하면 휴대폰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. 제일 중요한 건 블랙박스. 그래서 지금 말하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졌네요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, 그 자동차 튜닝 있잖아요. 튜닝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. 이 자동차 튜닝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죠? 자기 만족이죠.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성능 좋은 자동차는 비싸잖아요. 그걸 살 수는 없으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안 된다거나, 일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? 그리고 뭐 시끄럽잖아요. 일단 뭐 팍팍 튀긴다던데.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층들이 많아요. 나이가 들어갈수록 순정을 타시는 경우가 많고, 왜 하는 거냐? 자기 만족이죠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, 이게 제가 방금 한 질문이 이니셜 D 있잖아요. 네네네. 거기서 똑같이 나와요. 그 스포일러 있잖아요. 뒤에 네네네. 날개 같은 거. 이 차는 스포일러 왜 달았지? 날라고 하는 건가? 배기음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, 남자들
남자들이 어릴 적에 자동차 많이 좋아하잖아요. 뭐 공룡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때 스포츠카가 배기음 팍팍팍 우웅 하는 소리에 약간 좀 설렘? 울림이 있지 않았냐 라는 말을 그쵸. 하기에 좀 이해가 갔는데 반대쪽 의견에서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들어야 돼? 어떻게 보면 소음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러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사이버 포뮬러나 달려라 부메랑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와 관련된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보고 자랐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속도가 막 빨라지고 막 정말 무슨 초능력 쓰듯이 막 뭐 그런 거에 오는 뭐 희열 그리고 뭐 알다시피 F1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한테 인기가 크게 없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인기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잖아요. 그거에 대한 뭔가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. 튜닝을 하기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계산하면 저는 이제 과연 그게 맞는 걸까? 그런 생각이 개개인마다 다 있지 않을까? 배기음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스포일러는 왜 다는 거죠? 스포일러는 이제 비행기를 간단히 예로 들면 비행기는 이제 날아야 되잖아요.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스포일러가 도약을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지만 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면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앞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. 아, 네. 네, 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지만 무슨 마하로 달리지 않는 이상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반대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스포일러 자체가 비행기와 다르게. 뜨는 게 아니라 안 그쵸. 뜨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뜨기 위한 스포일러가 아니라 접지, 바닥과 최대한 접지를 위한 스포일러다. 그러면 이제 튜닝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런 튜닝도 엄청 비싸잖아요. 네. 돈만 있으면 그냥 다 막 해도 되는 건가요? 아니요, 돈만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해외보다는 규제가 좀 셉니다. 그래서 뭐든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. 불법 튜닝 이런 거 뉴스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왜냐면 불법 튜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에 더 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인수로 나오는데 막 뒷좌석 막 색이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. 저희가 저번에 봉고랑 포터 보러 갔잖아요. 근데 걔네도 나올 때는 그냥 일반인이 알고 있는 트럭의 형태일 텐데 걔네도 막 종류가 많잖아요. 냉동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윙바디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튜닝인 거죠?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카고를 타고 다니다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걸 타고 다니다가 그걸 윙바디를 변경해야 된다? 그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.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. 돌고 돌아? 순정이다. 다음 질문입니다. 가볍게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20대 첫 차 뭐가 좋을까요? 20대 첫 차. 사회 초년생 기준 20대의 첫 차.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승용차는 이제 당연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반떼나 뭐 K3 정도가 되지 않을까. 아반떼, K3. 비슷비슷한데 저는 좀 아반떼가 더 낫지 않을까. 아반떼가 무난무난해요. 아반떼, 벨로스터. 아반떼, 아반떼, K5. 아반떼, 아반떼, 로체. 아반떼, 아반떼, 아이서티. 아반떼, 아반떼, 소나타. 소나타, 소나타, 그랜저. 그랜저. 근데 그랜저는 또 연식이 좀 낮아야겠죠 아마? 그러다가 그랜저, 뭐 벤틀리. 벤틀리죠 당연히. 예산만 맞는다면 예산만 그 정도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예산만 있다면 당연히 20대 첫 차는? 아반떼입니다. 네. 경차도 있는데 사회 초년생인데 경차 전 나쁘지 않다 보거든요. 모닝, 스파크. 모닝. 스파크는 이제 단종이 됐어요. 모닝, 캐스퍼. 모닝. 모닝, 트위지. 모닝. 모닝, 레이. 레이. 저는 레이인데 가격이 다르죠. 레이와 모닝은. 자, 네 번째 질문입니다. 예전에는 운전 배우거나 이럴 때 그냥 뭐 뒤에 놓고 아래 놓고 이렇게 해서 뭐 앞으로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잖아요. 네, 있습니다. 이 드라이브 모드가 도대체 뭐죠? 말 그대로 드라이브 모드다. 우리가 핸드폰도 수면 모드가 있고 업무 집중화 모드가 있듯이 그 용도에 맞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. 예를 들면 에코 모드가 있고 스포츠, 뭐 노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에코 모드는 좀 약간 차가 치고 나가는 힘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연비가 좀 좋게, 연비가 좀 좋은 맞아, 모드라고. 에코가 또 물몸이잖아요. 네. 날아다니고. 그쵸. 에코는 뭔가 이름부터 나 에너지 아낄 거야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. 변신하면 되게 나오고. 네. 제가 생각한 게 맞죠? 기름을 아낀다는 느낌. 그렇죠. 뭐 친환경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뭐 노멀 모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노말. 노말 보통, 그 자체? 보통. 그 제가 아는 그냥 D 넣어서 앞으로 네, 가는 그냥 노말. 연비도 노말, 승차감도 노말, 출력도 노말. 뭐 이런 식으로. 가장 좋은 모드네요.
뭐 그쵸. 근데 보통 에코모드에 놓고 달리실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아 에코모드 약간 좀 저는 약간 상남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너무 하남자만 있는 것 같은데. 뭐 상남자 말하면 스포츠 모드로. 근데 스포츠 모드 딱 봐도 돈 많이 나갈 것 같은 모드거든요. 맞아요. 그럼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대체로 어떤 게 좋은 거죠? 조금 이제 치고 나가는 게 좀 빠르게 느껴진다던가 쭉 치고 나가는 힘이 대신 이제 연비를 그만큼 기름을 좀 많이 쓴다. 도로 환경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. 고속도로인데 차가 별로 없다. 그럼 스포츠 모드로 해서 쭉 밟는 느낌을 좀 기분을 내는 에코 모드는 내가 저속 주행이 많을 때.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저희가 이제 촬영 갈 때 앞쪽의 외관도 보지만 사이드 외관도 많이 보잖아요. 이제 사이드 쪽을 봤을 때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번에 임팔라 할 때도 제가 임팔라 마크가 이쁘다, 색 배합이 좋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 타이어를 봐야지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타이어 항상 보고 소비자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부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얘는 언제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? 타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업체를 가야 됩니다. 아예 모른다면. 근데 그게 아니다.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알고 싶다. 타이어 옆면에 정보가 수두룩 빽빽합니다. 교환의 주기는 따로 교환의 주기는 보통 4만에서 5만 또는 3년마다 한 번씩. 대체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? 네, 키로수 또는 기간. 아까 뭐 옆면의 정보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여기서 잠깐 네.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소모품 중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. 타이어에 관한 이모저모. 좋네요. 이 영상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는 건 어떨까요? 좋습니다. 다음에 영상에서 우리 만나도록 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타이어로 봬요. 만납시다. 네, 타이어로 봅시다. 회파중 전화로 달려가자